아, 땡큐. 자, 직선의 방식. 이 방식인데 나가고 있는 과정 충실히 잘 따라와. 막 진도 막 뺀다고 해가지고 테스트 보면 개판으로 나오게 하지 말고. 막 고등과정 다 띄었는데 내신 보면은 막 4등급, 5등급 나와버리면 그게 의미가 있냐,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지. 자, 직선의 방식이야. 직선의 방식은 뭔가 익숙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자. 익숙한 부분이 있어요. 익숙한 부분이 있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뭔가 조미료만 첨가하면 돼. 플러스 알파 되는 요소만 첨가하면 돼.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중등 과정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1차 함수라는 거를 배웠어. 1차 함수라는 걸. 그래서 1차 함수의 내용을 그대로 진행할 거야. 자세 똑바로 하고. 1차 함수의 내용을 그대로 진행할 거야. 근데 얘가 이름이 다르잖아. 우리가 1차 함수를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이 단어는 함수편도 아니고. 그러니까 1차 함수의 내용을 다루는데 그렇다고 1차 함수가 직선의 방식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1차 함수가 직선의 방식의 표현이긴 하거든. 하지만 1차 함수가 아닌 직선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용만 추가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직선의 방식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 직선은 도형이에요. 도형.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의 한 파트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도형을 구성하고 있는 것, 즉 그림을 구성하고 있는 점선면이잖아. 그래서 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했고 선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직선을 배우고 면에 대해서는 다음 단원에 그 기본 도형의 중에 하나인 원의 방식을 공부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같은 도형들이 좌표 평면상에서 이제 움직일 거 아니야.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그치? 어떤 한 직선이나 한 점에 대해서 대칭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도형의 이동 관계를 배움으로써 이 과정은 끝나고 결과적으로 수학상은 그래서 마무리가 되는 거야. 스토리 전개가 그래.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점, 선, 면, 그 다음에 이동 관계. 가만히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인다. 움직일 때의 시계 변화. 시계 변화 속에서 나타난 도형의 어떤 위치 관계.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부분이니까 좀 그와 같은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이렇게 펼쳐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해 나가면 좀 더 수월하겠다라는 얘기야. 자, 일단 좌표 평면상에서요. 여하튼 좌표 평면상에서 직선을 그립니다. 그럼 직선은 모양이 당연히 똑같지. 모양이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이런 게 다른 거야.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의 이 관계가 다른 거죠. 이런 직선도 있고요. 이런 직선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반면에 또 이런 직선도 있고, 즉 X축의 평행한 직선도 있고요. 이같이 Y축의 평행한 직선도 있고. 기본적으로 크게 테두리를 나누면 하나, 둘, 셋, 네 가지의 형태로 나눠져요. 그러면 얘네들은 뭐랄까 어떤 하나의 기준을 정해가지고 얘네들이 왜 다른가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X축 있지, X축. 기준을 마련하는 거야. 기준을 마련한다는 얘기 기본적인 약속이거든. 그러면 이 X축을 기준으로 말이야. 이와 같이 X축의 양의 부분은 Y축의 오른쪽 부분 있잖아. 오른쪽 부분과 이루는 요 각 있지. 요 이루는 각. 요 이루는 각 있지. 자, 이 이루는 각에 대한 기울어진 정도가 다르면, 그치? 기울어진 정도와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어떤 한 점을 택일해서 판단을 해보면 얘네들의 이 기울어진 정도에 따라서 각가지의 어떤 각가지는 아니고 여하튼 네 가지 형태의 어떤 직선들이 마련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단 뭘 알아둬야 되냐면 이게 평면이에요. 근데 평면인데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아요. 그쵸? 이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면 왜 얘네들이 여하튼 무수히 많은 직선을 만들어내느냐라고 할 때 이런 기준으로 한다는 거야.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X축을 이렇게 딱 그어. X축을. 그럼 X축의 양의 부분은 이 오른쪽이잖아. 오른쪽. 그치? 자, 그 다음에 이 오른쪽 부분에서 이 직선과 이루는 각이 있지. 이루는 각이 다 다르지. 그치? 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꼴의 직선이 만들어진다고. 다시 한번 X축의 무슨?
양의 부분 쪽에서 이루어지는 각들이 다르니까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 무수히 많아져요. 오케이? 그러면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이게 X축이에요, X축. X축이고 또 하나 이렇게 그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 무수히 많은 반면에 평면에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냐 그러면 오로지 몇 개야? 하나밖에 안 생겨요. 하나밖에. 그러면 이 하나밖에 안 생긴다라고 얘기할 때 이 무수히 많은 직선들이 동일한 직선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따지면 돼. 자, 이게 또 X축이야, X축. 이 X축인데 이 X축의 양의 부분, 이쪽 부분이 아니라 양의 부분. 이 양의 부분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고, 그러면 이 이루는 각이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나는 점이 같으면요. 그 조건을 만족하는 직선은 이와 같은 무수히 많은 직선들 중에 몇 개? 하나밖에 없다 이거야. 하나밖에. 알았어?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단은 이와 같이 동일하지 않은 종류의 네 가지 종류의 이와 같은 직선을 선생님이 그렸는데 이 중에서 얘 있지, 얘. 그지? 여기에서 이 네 개의 직선 1번, 2번, 그 다음에 여기 뭐 3번, 그 다음에 여기 4번 이라고 했을 때 1, 2, 3, 4번 중에서 이 네 개는 다 직선이니까 얘네들은 직선의 방식으로 다 표현할 수는 있어. 근데 이 네 개 중에서 어떤 하나는 1차 함수가 아닌 케이스가 있어. 1차 함수가 아닌. 아니, 1차 함수가 아닌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1차 함수가 아닌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함수는 돼요. 근데 함수도 안 되는 직선도 있어요. 이 네 개의 직선 중에. 자, 뭐냐면 1번과 2번 직선은 1차 함수야. 알았니? 근데 함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좌표 평면상에서 그림으로 표현되는 거야.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럼 이것도 하나의 이와 같이 형상화 시켜야지. 그러니까 좌표 평면에다 모양을 나타내면 1차 함수의 모양은 뭐가 된다? 직선이 되는 건 맞아. 직선이 되는 건 맞는데 그런데 같은 직선이라 하더라도 1차 함수를 만족하지 못하는 직선이 있다 이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3번과 4번이에요. 근데 3번과 4번 중에서 아예 함수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4번입니다. 알았니? 그러면 1차 함수의 내용만 달랑 배우면 몇 번? 1번, 2번에 대해서만 배우게 되는 거야. 그 나머지 직선도 뭔가 식으로 표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전체적인 제목 아울러서 직선의 방식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포함관계를 따지면 사실은 1차 함수의 내용은 직선의 방식의 일부지. 그렇지 않겠어? 자, 그러면 이런 거야. 뭐냐면 이 식들 있지. 1번과 2번. 요 1번과 2번의 식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며 이 m이 0이 아니야. 1번과 2번은 식을 표현할 때 이 그래프, 이 그림에 대한 식을 표현할 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그러면 이 식을 나타낸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이 직선, 한 직선 위에 있는 점들 있지. 그 점들은 좌표, x좌표와 y좌표로 구성되어질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에는 모든 xy 좌표를 여기다 대입하면 무조건 이 등식이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말이야 얘가 y는 x 플러스 1이다. 그럼 여기에 한 점 1, 2, 여기에 한 점 2, 3, 여기에 한 점 3, 4. 즉 여기 있는 점들의 공통점은 이 x의 좌표에다가 똑같이 더하기를 하면 y좌표가 되는 거야. 더하기를 하면 y좌표, 더하기를 하면 y좌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점들의 규칙성을 통해서 식으로 나타낸 게 바로 얘라고. 이해되겠어? 자, 그래서 어쨌든 얘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런데 1차 함수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일단 함수하면 무조건 y항이 있어야만 함수야.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중학교 과정의 내용으로 따지면 함수는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에 x에 해당되는 원소들이 있고 이 값이 있고 여기에 y에 해당되는 값들이 있으면 여기에 있는 얘들이 반드시 얘들을 하나씩은 이렇게 가리켜야 되거든. 하나씩은. 반드시 몇 개만? 하나씩은 가리켜야 돼. 안 가리켜도 안 되고 두 개 이상 가리켜도 안 돼요.
그러면 함수가 안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 x값이 있어요. 거기에는 y의 값 몇 개 나와요? 하나. 그래요. 다 하나씩 나오죠, 무조건. 하나씩 나와요. 그래서 얘는 함수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 값이 있어야 돼요. x가 가리킨 이 y 값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이 식에서 y항이 있을 때 함수의 조건을 만족하는 식이야. 그럼 일단 y가 있으니까 함수 맞지? 그러면서 y항의 차수는 반드시 1차로 돼 있어야 돼. 2차로 돼 있으면 그건 함수가 아니야. 음함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그거 아직 뭐 다루진 않지만, 그래서 y항이 있어야 돼. y항의 차수가 1차로 돼 있으면 함수 맞아. 근데 1차 함수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x항의 차수가 1차로 되어 있을 때 1차 함수라고 하는 거야. 그치? x항의 차수가 2차로 되어 있으면 최고차가 2차로 되어 있으면 2차 함수, 3차로 되어 있으면 3차 함수,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거든. 근데 m이 0이 아닌 이상 x의 차수는 1차 그대로 유지가 되지? 그래서 1차 함수라는 용어를 쓸 수 있어. 반면에 3번식은 말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의 공통점은 뭔지 아니? y가 다 마이너스 1이지. x가 얼마든 간에. 그럼 이거를 아까 y는 x 플러스 1하면 얘는 뭐라고 했어? 모든 점들의 공통점이 x에다 1을 더하면 무조건 y좌표가 나오잖아. 근데 얘네들은 무슨 값에 관계없이?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y가 얼마야? y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나타내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0 곱하기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해도 항상 y는 마이너스 1을 유지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x에 관한 어떻게 보면 항등식의 개념이지. 근데 0 곱하기 x에서 얘를 생략한 거지. 그치? 그럼 얘는 y항의 차수가 1차로 되어 있으니까 함수 맞잖아. 함수 맞는데 x항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1차 함수? 아니죠. 1차 함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x가 얼마라 하더라도 무조건 y는 하나밖에 안 나오지. 함수는 함수인데 1차 함수는 아니지. 맞아? 그래서 이와 같이 y값이 무조건 하나만 나오는 꼴을 상수함수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거는 이제 하가정에서 배우긴 할 거야. 무슨 함수? 일단 1차 함수는 아니야. 하지만 직선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식의 꼴로는 3번식을 나타낼 수 없다 이 얘기야. 하지만 직선이지. 그래서 얘를 보고 직선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야. 또 얘를 보고 직선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야. 반면에 얘를 한번 봐봐. 4번. 얘는 여기가 만약에 4다. 그럼 이 직선 위의 공통점은 뭘까? x가 다 4지. 무슨 값에 관계없이? y 값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얘는 식을 쓸 때 x는 4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 맞아? 이해돼?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함수를 만족하려면 무슨 항이 있어야 된다고? 있어, 없어? 그럼 이건 함수가 아니야. 왜 함수가 아니냐? 이 x가 가리킨 y 값이 몇 개만 있어야 된다고.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무수히 많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함수 아니에요. 하지만 직선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와 같은 3번과 4번식도 표현할 수 있는 게 직선의 방식이야. 그러니까 직선의 방식이 더 폭넓은 개념이지. 그 범위 안에, 그 범주 안에 무슨 함수가 포함되어 있어? 1차 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것 뿐이야. 그러면 이렇게 공부하자고. 1차 함수를 다시 공부하자. 1차 함수를 다시 공부하면 1차 함수는 1번과 2번의 케이스지. 거기에다가 뭐만 추가하면 돼? 얘하고 얘만 추가하면 되지. 근데 얘는 간단하잖아, 식이. x축의 평행이야? 그러면 여기에는 y값 찾은 다음에 y는 붙이면 되고. y축의 평행이야? 그러면 x는 붙이면 되잖아. 이 식의 표현은 너무 간단하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기준점은 이 1차 함수의 내용을 다시 복습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3번, 4번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직선의 방식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은 친숙하지 않아?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항상 이 1차 함수는, 함수는 말이야. 함수는 언제나 식을 표현할 때 y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 주는 거야. 그래서 y는 보통 fx 이렇게 쓰면 이게 함수의 표현이라는 거 우리가 인식하고 있잖아. 자, 그런데 직선이야. 직선 하나의 도형이고 그 도형이 갖고 있는 어떤 규칙, 그리고 도형이 갖고 있는 어떤 구성 요소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럼 이 직선에서 꼭 반드시 식을 통해 알아내야 될 건 바로 이 값의 역할과 이 값의 역할이에요. 여기에서 이 m 있죠, m.
이 m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이 m을 그 직선의 기울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기울기가 바로 직선의 모양을 결정해요. 모양이란 얘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x축이 있으면 x축의 양의 부분과 이루는 이 각에 따라 기울어진 점도 다 다를 거 아니야. 그 모양을 결정하는 게 기울기야. 자, 그래서 이 기울기를 x의 개수로 이제 기울기로 얘기하는데 무조건 x의 개수가 기울기가 아니야. 여기가 만약에 2y가 돼 있어. 그럼 여기가 뭐로 돼 있을 때? y의 개수가 1로 처리될 때 x의 개수가 기울기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 y는 3x-4다라고 하면 기울기 얼마라고 해야 돼? 2분의 3이라고 얘기해줘야죠. y의 개수를 1로 처리한 다음에 x의 개수를 말하는 거다. 자, 그러면 기울기인데 그러면 기울기가 대체 무슨 뜻이냐? 이건 이제 정확하게 좀 알고 좀 넘어가자. 기울기가 뭐냐 그러면 대부분 학생들이 그냥 기울어진 정도요 라고 얘기하거든. 아니야. 수학적 정의는 따로 있어. 어떻게 얘기하냐면 기울기라고 하는 건 야치. 자, 여기가 x축이죠. x축의 양의 부분 이쪽인 거 이제 이해되죠? 이쪽이 그러니까 각이 여기하고 여기가 두 종류가 있잖아, 얘들아. 맞아? 그러면 이쪽이 이제 x축의 양의 부분과 이루는 각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자, x축의 이루는 부분, 양의 부분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할 때, x축의 양의 부분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할 때 바로 탄젠트 세타를 기울기라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탄젠트 삼각비가 나왔네. 다시 복습할까? 너희들 그 중학교 과정에서 이거 배웠지? 여기가 세타야.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예요. 그러면 C분의 A를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코사인 세타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C분의 B를 뭐라고 그래요? 사인 세타. 그 다음에 A분의 B를 뭐라고 그러죠? 탄젠트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탄젠트라고 얘기하죠? 예, 그래서 바로 이걸 기울기라고 하는 거야. 탄젠트 세타를. 근데 너희들 이 세타, 탄젠트 세타 값 구할 때 아니? 탄젠트 0도는 얼마니? 탄젠트 0이면 이렇게 해서 B가 제로가 되잖아. 탄젠트 세타는 지금 A분의 B인데 얘가 0도면 쓱 해가지고 B가 제로가 되니까 얼마야? 0이 되지. 그 다음에 30도일 때 기억나니? 3분의 루트 3 아니면 루트 3분의 1이지.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해도 여기가 직각이야. 여기가 30도야. 여기가 30도 상대적으로 여기는 60도. 그러면 역외각을 기준으로 하면 이 변들의 이름은 여기가 빗변, 여기가 밑변 높이야. 근데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야. 미친놈. 뭐 보네? 밑변분의 높이라고. 그럼 이때 이 변들의 비가 2대 루트 3대 얼마? 1이야. 여기가 30도면 이 길이가 이 높이보다 길지. 그래서 탄젠트 30도 하면 얼마? 루트 3분의 1 얘기하면 돼. 아니면 유리화에서 3분의 루트 3이라고 하든가. 그럼 60도를 기준으로 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1분의 루트 3 바뀌어야 되지. 45도면 어떻게 될까? 탄젠트 45도. 1이 되겠죠. 밑변 높이가 똑같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0도, 30도, 60도 알죠? 45도. 근데 탄젠트 90도 하면 어떻게 될까? 탄젠트 90도 여기가 90도가 돼버려. 얘들아 여기가 이게 변들의 비야. 탄젠트는 밑변하고 높이의 비라니까? 비라고 하는 거 상대적인 크기의 양이잖아. 이해되니? 그러니까 얘는 줄어들고 얘는 커지면 얘는 커지지. 이해돼? 그런데 지금 봐. 이게 점점 각이 점점 커지면 점점 커져서 90도에 가까워지면 밑변은 늘어나. 줄어들어. 반면에 높이는 계속 커지지. 그럼 우리는 무한대로 커진다 그래. 그래서 탄젠트 90도는 존재하지 않아. 알았어? 측정 불가. 그래서 탄젠트 90도는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생각해봐. 자, 기울기가 x의 개수지. 그러면 여기가 몇 도야, 여기가? 90도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m이 표현되지 않고 있죠. 맞습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기울기를 표현하지 못하면요, 그거는 함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아니죠. 반면에 얘는 함수야. 얘는 몇 도일까? 0도죠, 0도. 그러면 탄젠트 0도는 얼마라고? 1. 뭐? 탄젠트 0도는 0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0이기 때문에 y는 상수 이렇게만 되는 거라고. 오케이? 자, 다시 기울기가 무슨 뜻이냐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라고? x축의 무슨 각? 양의 부분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 할 때 뭐? 탄젠트 세타를 기울기라고 한다 이 말이야. 오케이? 됐니? 근데 너희들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 뭘로 착각하냐?
기울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자 봐봐 여기 직선 위에 두 점이 있어. 아까 얘기했지. 평면 위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두 점에 만약에 좌표가 x1, y1 그 다음에 x2, y2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선생님 여기다 이렇게 얘하고 평행, y축의 평행 이렇게 해서 직각삼각형 만들어 볼게.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x축에 수소해발 내리면 여기 x1, x2 맞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가 이렇게 y축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다 이렇게 하면 y1, y2 맞지? 그럼 얘들아 여기의 길이는 뭐라고 표현하면 되니? x2-x1 맞니?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면 되니? 맞지? 근데 여기가 세타야. 그럼 여기도 세타 맞니? 얘하고 얘가 평행이니까 동의가. 그럼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라며. 그래서 이거분의 이거 나오죠. 맞아 안 맞아? 예, 그래서 얘는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구하면 되죠. x2-x1분의 y2-y1 이렇게 구하면 되죠. 이걸 우리는 x값의 변화량, y값의 변화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네? 이거는 바로 기울기 구하는 공식인 거지 기울기의 뜻은 아니야. 몇 개의 점이 주어졌을 때 그 직선이 지나는 두 점의 좌표를 알 때 구하는 공식이야. 기울기 구하는 공식. 그러면 얘들아 x2-x1이 만약에 x2-x1이 지금 이렇게 직선이 있어. 여기가 세타야. 근데 여기 이렇게 두 점이 이렇게 있어. 두 점이. 여기가 x1, y1. 여기가 x2, y2. 하게 되면 여기가 세타이기 때문에 얘도 샥, 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뭐에서 못 빼는 거라고? x2-x1이라고 그랬지. 뭐라고? 사실은 그을 때 이렇게 그어줄까? 이렇게. 그럼 어디가 여기가 세타 AC. 이렇게 그어주면 여기가 세타. 아니 그러니까 얘를 여기 직각삼각형으로 굳이 표현 않더라도 x2-x1 분의 y2-y1이라며 맞아 안 맞아? 그런데 얘가 x2, x1 누가 더 커? 그러면 얘는 음이 나와 양이 나와? 얘는 양 나오지. 그럼 얘는 기울기가 양이야 음이야? 음이 되죠. 알았어? 이게 기울기 구하는 공식이야. 알았니? 그러면 현재 이 세타가 이게 뭐니 이게? 예각이니 직각이니 둔각이니? 둔각일 경우는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 부호가 음이 되더라 이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이렇게 배우죠. 아 직선이 이렇게 되면 기울기가 양이다 음이다? 양이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오른쪽 위를 향하냐 왼쪽 위를 향하냐 라는 거에 따라 기울기 부호를 얘기하잖아. 근데 우리는 이제 탄젠트 세타를 통해서 기울기가 양이다 음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정확하게 좀 새로운 인식을 할 필요가 있겠지. 됐지? 그래서 기울기 구하는 공식은 자연스럽게 하긴 되는 거야. 그래서 일치 함수를 구성하고 있는 건 일단 첫 번째 뭐다? x의 계수 기울기.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상수 있지 상수. 이 상수는 말이야 x에다 뭐 집어넣으면 y 값이 될까? 0이 돼요. 0. 그쵸? 예, 그러면 x에다 0 집어넣을 때 y의 값. x가 0인 점들로 구성되어 있는 직선이 뭔지 알아? x의 좌표가 0으로 구성되어진 직선. y축이야 y축. 그러면 이 결국 n의 값은 y 값인데 x가 얼마일 때 y일까? 0일 때 y 값이야. 그러면 결국 이 점을 얘기하지. 이 점의 좌표를. 맞니? 그래서 이거는 y축을 끊는 점이다. 끊을 절자 해가지고 y절편 이렇게 얘기해. 무슨 절편? y절편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여기가 n이지 여기가. 됐니? 이해됐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y절편은 0,n을 얘기하는데 결국 이 직선의 방식을 세우려면 기본적으로 뭘 알고? 기울기 알고 또 뭘 알면? y절편. 야, 이 y절편은 지나는 한 점이라고 하자. 이 직선이 한 점이라고 하자. 그래서 한 직선의 방식을 결정하려면 기본적으로 일단 뭐하고 기울기하고 그 다음에 지나는 한 점만 있으면 그 해당되는 직선의 방식을 세울 수가 있다 이 얘기야.
알겠어? 그러면 y절편이 있으면 무슨 절편도 있을 수 있어? x절편도 있을 수 있어. x절편은 상대적으로 무슨 값이 0일 때? y값이 0일 때. 그럼 y값이 0일 때 x의 값은 마이너스 뭐가 돼? n분의 n. 이게 바로 x절편 되겠지 이게. 맞아? y가 0일 때. 맞지? 됐니? 됐어?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죠. 일단 함수나 방정식은 언제나 그래요. 식이 주어진 것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림으로 표현된 것을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조건이 제시되어 있으면 거기에 조건에 맞는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조건은 다양하게 표현되겠죠. 교과서적인 어떤 내용으로만 된 게 아니라 뭐 출제자가 막 임의로 막 만들어낼 수 있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돼. 해서 만약에 이제 기울기가 만약에 3이다. 그리고 y절편 0,2를 지난다. 그러면 직선의 방식, 직선을 L이라고 할게. 직선의 방식은 어떻게 식을 세우면 돼? y는 3x 플러스 2 해서 완성하면 되겠지. 아니 기울기가 3이고 0,2를 지난대.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직선은 뭐? y는 3x 플러스 2일 거 아니야. 이해돼? 이해돼? 근데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30도라고 할 때 몇 도? 30도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 두 번째 얘인데,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30도예요. 30도. 아니 60도라고 합시다. 60도. 그러면서 0,-1을 지난대요. 이걸 만족하는 직선의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y는 일단 60도가 주어졌다. 기울기 알려준 거야. 탄젠트 몇 도? 탄젠트 60도. 얼마? 루트 3. 루트 3x. 그 다음에 어떻게?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면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도 할 수 있죠. 기울기가 만약에 2다. 기울기가 2다. 그런데 1,2를 지난다. 그러면 기울기하고 지나는 점만 알려주면 된다니까? 알았지? 그러면 얘는 직선의 방식이 이렇게 되죠. 이게 y절편은 아니지 얘들아. 2x. y절편 몰라. n 이렇게 하자 이거지. n만 찾으면 되지. 그러면 앞으로 뭐뭐 점을 지난다. 또는 뭐뭐 위에 있다. 어떤 도형 위에 있다. 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식이 xy에다 대입하는 거야. 자, 그래서 1,1을 xy에다 대입해. 알았지? 그럼 xy에다 대입 1, 2 대입하면 얼마 나와? n은 0이 나오지? 0이 나와. 그럼 얘는 0이야. 그러면 얘는 결국 무슨 점 지나는? 원점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죠. 되겠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점 마이너스 1,2와 점 3,4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구하라. 평면 위에 두 점 지나는 직선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지.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조건도 직선의 방식은 만들 수가 있어. 기울기 찾고 y절편 찾으면. 맞아? 그러니까 변수는 두 개야. 그래서 이거는 풀이하는 방법은 다양해. 지난다 그럼 무조건 식이 xy에다 대입하라며.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식은 y는 mx 플러스 n이에요. 그럼 n 찾고 n 찾으면 되잖아. 그러면 xy에다 얘 대입하고 얘 대입하면 m하고 n에 식 두 개 나오는 걸 뭐 하면 돼? 연립하면 되겠지. 연립하면. 이해되니? 근데 이렇게 해도 돼. 기울기를 먼저 직접 찾아도 돼. 기울기 찾는 방법은 x 증가량. 증가량은 그냥 빼. 여기서 빼도 되고. 3 빼기 뭐해? 마이너스 1. 4. 근데 빼는 순서는 똑같아야 돼. 그러면 4에서 뭐 빼? 2를 빼. 그러면 얼마야? 2분의 1 됐어. 그러면 y는 2분의 1 x 플러스 n이 되지. 그 다음에 이제 n을 찾으면 되지. n은 두 점 중에 한 중에 편한 점 아무거나 대입해서 구하면 되는 거고. 자, 여기다 이거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2. 그러면 2 더하기 2분의 1 하면 되지. 저 새끼 눈 감고 수업 듣고 지랄이야. 이 개새끼 진짜. 그럼 얼마야 그럼? 자, 이거 얼마? 2는 마이너스 얼마? 2분의 1 플러스 n이잖아. 이거 넘겨서 2하고 2분의 1 더하면 되지. 2분의 5 해서 완성하면 되겠죠. 알겠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더라 이거지. 됐니? 자, 그런데 이거를 아예 그냥 공식화 시켜서 기억할 필요도 있어. 뭐냐면 이렇게 기억해도 돼.
직선의 방식의 1차 함수의 표현은 말이야 이렇게 해도 돼. 기울기가 m이야.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의 좌표가 x1, y1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럼 얘는 y-y1은 기울기 곱하기 x-x1으로 처리한 다음에 식 정리해도 돼. 알겠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와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지나는 한 점, 여기 지나는 한 점. 여기가 x1, y1이에요. y1.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한 점이 말이야. 여기 한 점이 x, y라고 할게. 아, 물론 이건 x절편이긴 한데 뭐 여기 이제 한 점 x, y라고 할게. 그럼 얘는 정해진 점이 아니지. 그러면 이거 갖고 기울기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이거 기울기. 어떻게? x-x1분의 뭐? y-y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결국 뭐예요? 이게 기울기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가 0이 아닌 이상 여기다 이렇게 곱해도 되지. 곱하면 얘가 되잖아. 그러면 어떤 얘기냐면 이런 경우 어디 갔어? 이런 경우 있잖아. 그냥 여기 플러스 n을 한 다음에 xy에다 지나는 점 대입해서 해도 되잖아. 근데 그냥 번거롭다. 그냥 y 빼기 지나는 y 좌표 뭐야? 2는 2 곱하기 가로 열고 지나는 x의 좌표의 반대보.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y만 남기게 하기 위해서 이걸 넘겨 정리한 다음에 그러면 2x 이렇게 처리해도 가능하다. 알겠니?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것도 있어. 이것도 이번엔 기울기가 아니라 x1, y1 그 다음에 x2, y2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방금 기울기 구한 다음에 이것도 해서 한 점 또 대입해서 찾았지.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번에 이런 거야. 이런 거. 자, 여기가 x2, y2가 이렇게 있어요. 됐니? 됐어? 얘들아, 그러면 이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어떻게 구해? 어떻게? 아니, 요거 기울기 어떻게 구하지? x2-x1 분의 y2-y1이지. 다시 요식에 x-x1 분의 y-y1 아까 이렇게 했었지 m을. 근데 이 두 점이 있었으면 기울기 어떻게 구하는데? x2-x1 분의 y2-y1 하면 되지. 그럼 이게 0이 아닌 이상 얘를 여기다 이렇게 곱하게 되면 결국 직선의 방식은 y 빼기 y1은 기울기 x2 분의 x2 분의 y2 y1 x 빼기 x1 이렇게 처리해도 돼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유 알겠어? 됐니? 그러니까 두 점을 그냥 다이렉트로 여기다 집어넣고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얘기하자면 만약에 얘를 x1, y1이다 라고 하면 y 빼기 y 좌표는 기울기 이거에서 이거 4지 이거에서 빼면 2지 x 빼기 요거 x의 좌표 해서 요거 처리해. 요거 2분의 1이지. 그러면은 얘는 2분의 1x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넘기면 플러스 4니까 얼마? 2분의 5 해서 이거를 그냥 직접 얻어내는 방법도 있더라. 그러니까 요 두 가지는 기억해도 이거는 참고해서 반드시 확인해도 왜? 이게 나중에 2학년 과정에 이제 미분 파트 들어갈 때도 요게 이제 있으면 그대로 그냥 대입하는 수준으로 그냥 결정하면 돼요.